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보수 꼴통과 보수 여전사. 자, 대구시장 출마를 선언한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오늘 라디오 인터뷰 중에 진행자를 향해서 이른바 보수 꼴통이라고 지칭해서 논란이 됐습니다. 네. 자, 진행자가 혹시 행정 경험이 약한 게 아니냐라는 취지로 묻자 그런 생각 자체가 보수 꼴통이다라고 발끈한 겁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네. 보수 꼴통적으로 생각하시는 겁니다. 후보들에 대해서는 행정 경험이 있다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는데 왜 대구에서만 저에 대해서 이렇게 비판을 하시는 겁니까? 보수 꼴통적인 사고방식이라고 생각해요. 인터뷰라는 거죠? 라디오 인터뷰였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장 뽑을 때는 행정 경험이 있느냐, 행정 능력이 있느냐는 건 기본적으로 물을 수밖에 없는 것 같고 또 진행자가 검증 차원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질문인 것 같은데 저렇게 발끈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습니다. 특히 지금 대구시장 선거는 대구 경북 통합 문제가 가장 최대 이슈 중에 하나인 상황이죠. 행정력, 정치력 무엇보다도 언제보다 더 중요하다라는 분석이 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질문을 받으면 나는 이런저런 장점이 있다라고 대답하면 될 일인데 갑자기 보수 꼴통이라고 반발하는 것은 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얼마 전에도요, 이런 질문을 받으면 그것이야말로 보수 꼴통이다라고 반발한 적이 또 있습니다. 그때도 한번 보시죠. 비판을 위한 비판을 하는 게 뭐냐면 당신은 행정 경험이 일천하지 않냐. 보수하고 연결되는 그 단어가 꼴통이라는 단어잖아요. 이 진짜 보수 꼴통적인 평가입니다. 네. 처음이 아니었군요. 컷오프된 뒤에 무소속으로 출마할 가능성이 지금 거론되고 있는데 후보 역량에 대한 의문 제기가 계속 나오니까 과도하게 반응한 걸로 봐야 될까요? 어떻습니까? 그렇게 볼 수도 있고요. 그런데 지금 상대 후보를 향해서 행정 경험이 부족하니까 행정 경험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는 게 보수 꼴통이다라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논리대로면 지금 국민의힘 안에 또 한 명의 보수 꼴통이 있습니다. 자, 누군지 같이 보시죠. 행정이라는 게 무슨 바로 실현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주진우 의원께서 행정에 대한 경험 그리고 이 일을 해본 경험이 사실은 부족해서 그냥 의지만 갖고 열정만 갖고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박형준 시장이 보수 꼴통이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이진숙 전 위원장이 이재명 정부 들어서 강성 보수 정치인으로 주목을 받는 측면이 있어요. 근데 상대를 향해서 보수 꼴통이다라고 비판하는 모습은 글쎄요, 낯서네요.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진숙 전 위원장은 윤어게인 세력들로부터 그 보수의 여전사라는 평가를 받았죠. 급부상했습니다. 이 여세를 몰아서 대구시장 선거에 도전을 한 건데 하지만 지금 컷오프된 이후에도 출마 의지를 굽히지 않자 지금은 배신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하소연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보수 꼴통이라는 그 상대방에 대한 비판한 이진숙 전 위원장, 정작 윤어게인이 맞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상의 자유를 가져야 된다라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자, 윤어게인이야말로 어떤 겁니까? 윤어게인이야말로 보수를 망치는 이른바 극우 꼴통이라는 비판이 있는 것이죠. 정작 날석에 비판해야 되는 윤어게인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를 하지 않고 애꿎은 라디오 진행자를 향해서 화풀이라는 게 아니냐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당황스러운데 역시 생방송 경험이 많으시기 때문에 장성철 소장이 잘 대처하셨다라는 생각이 들지만 아니 보수 꼴통적 사고라는 건 뭐예요, 의원님? 아니 근데 피하 구분을 못하네요. 이진숙 후보가. 솔직히 이진숙 후보가 여론조사에 그 지지율 잡히는 거에 그 지지층이 바로 이른바 우리가 얘기하는 보수 꼴통이잖아요. 근데 본인의 지지층을 저렇게 욕을 해? 듣는 보수 꼴통들이 분명히 존재한다. 아니 본인이 보수 꼴통의 지지를 받고 있는 후보인데 좀 무슨 개념이 없어도 어느 정도지. 그리고 왜 남의 얘기를 해요? 본인에 대해서 어떤 문제 제기가 되면 본인 얘기를 해야지. 왜 주진 의원도 이렇고 윤희숙 의원도 이렇고 왜 남의 얘기를 하냐고. 본인 얘기를 해야지. 다 같이 죽자는 거죠. 아니 그리고 행정 경험이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사실을 얘기하면 보수 꼴통이에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그러니까 자기한테 조금이라도 해가 되는 얘기를
하면 듣지 않겠다라는 생각이잖아요. 저런 사람이 행정하면 독주독선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우리 그렇게 하는 사람을 보수 꼴통이라고 그래요. 저는 뭐 절대로 이진숙 전 위원장을 비호하거나 감쌀 생각은 없습니다만 본인이 생각하기에는 당연히 방통위원장도 행정의 영역에 있기 때문에 나 행정가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었던 모양인데 그런 대목에 대해서 어떤 방송에서 장 소장께서 비판하신 대목을 가지고 뭐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드냐 이제 이런 취지 아니었을까요? 그런 것 같은데. 아 근데 모든 사람하고 싸우자고 드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 해보자는 거잖아요. 지금. 앵커하고도 싸우네. 앵커하고도 싸우고. 그러니까 김부겸 후보 그 지지하고 있는 홍준표 전 시장이 그랬잖아요. 대구시장은 행정가형이어야 된다. 그리고 정치꾼 싸움꾼 말고 중앙정부하고 좀 타협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와서 대구 경제를 위해서 조금 애를 써줘야 된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진숙 그 전 위원장은 장성철 소장 지금 앵커하고도 싸우는데 중앙정부하고 무슨 타협이 돼서 본인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초에 김부겸 지지 선언하면서 이진숙 너는 안 돼라고 선언을 해준 거죠. 예. 홍준표 시장이. 근데 지금 여전히 싸우고 있네요. 정신 못 차리고. 저 방송의 이제 후반부까지 들으시면 어느 정도 상황이 좀 정리가 되면서 보수 꼴통이라는 표현을 살짝 이제 정제하거나 한 걸음 물러서는 이진숙 전 위원장의 모습도 나오니까 저 해당 영상을 여러분들이 끝까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아니 이제 뭐 얘기가 나왔으니까 단답형으로 저희가 이제 시간 관계상 대구시장 후보는 6인 경선으로 가잖아요. 네. 그 중에 일단 첫 번째로 누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로는 뭐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경선 그거 끝나고 무소속으로 나온 누군가와 단일화를 하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 두 번째 시나리오가 있고 세 번째로는 무소속으로 나가긴 뭘 나가냐. 그 전에 4월 30일 전에 교통정리가 돼서 이진숙 후보는 재보궐 지역을 공천받게 될 거다. 이렇게 이제 한 세 가지 시나리오인데 일단 뭐 짧게 간병하게 답변 듣겠습니다. 김용남 전 의원부터. 일단 국민의힘 후보는 추경호 의원이 될 것 같고 예. 후보 단일화는 결국에는 할 것 같아요. 나오긴 나오나 보죠. 이진숙 전 위원장은 나올 것 같아요. 아, 그렇습니까? 주호영 의원은 안 나가도. 왜냐하면 이진숙 위원장에 대해서 국회로 가야지 뭐 이 장동혁 대표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예. 근데 대구 국회의원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 하는 얘기 보니까 어디 계양을이나 안산 갑으로 출마하는 취지 같아요. 그래서 그래서 대구시장 무소속 출마하고 막판에 국힘 추경호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런 의견이시고요. 김희정 의원께서는? 아니 김부겸 후보가 그 얘기 이제 5번째 출마니까 예. 경험상 막판에는 1대1 구도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예. 거에 뭐 모두가 동의하고요. 그리고 이진숙 후보는 무소속 나갈 것 같아요. 저는 공천 안 줄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대구건 어디건 안 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소위 수도권 험지 같은데 나가라 하면 나가겠어요? 예. 오직 대구시장만 생각했대잖아요. 예, 예. 대구 재보궐도 생각 안 했대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막판에는 근데 이제 이진숙 뭐라고 얘기하냐면 단일화 막판에는 해야죠. 예. 그런데 본인으로 단일화 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내가 1등이니까. 네. 근데 그렇게 될 일은 만무하고 국민의힘 후보를 내놓고 이진숙으로 단일화하면 국민의힘 문 닫아야죠. 예. 그러니까 저는 막판에는 정리가 되긴 될 텐데 추경호 후보가 될 확률이 매우 높고 추경호로 정리가 되겠죠. 그렇게 예. 해서 1대1 구도가 되지 않겠어요? 예. 김종욱 박사께서는요? 예, 저는 뭐 다 동의하고요. 추경호. 예. 근데 이진숙은 주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하는 짓거리를 보니까 안 되겠다. 안에서 고민스러워하는 것 같긴 해요. 예. 근데 예를 들면 저렇게 난리를 칠 때는 제일 좋은 방법은 줘서 정리하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긴 하거든요. 예. 지켜봐야겠다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적당히 했었어야 되는데 너무 선을 넘어버리니까 국민의힘도 이제 이게 고성국 아저씨가 이게 상황 정리가 잘 안 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보수 꼴통이어서 그래요. 예, 맨날 보수 참칭 이런 소리만 듣다가 꼴통 얘기 들어서 이제 국민의힘이 저를 욕할 예. 명분과 근거가 없어졌다. 예. 그런 생각이 들고 저거는 제 질문에는 답변을 저렇게 하는 것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에는 그냥 어느 순간 저 단어는 내가 써야지라고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내가 저를 왜 물어봤냐면 아니 대구 시장 자리, 시장 특히 단체장이라는 자리가 행정만 잘해서도 안 되고 정치도 잘해야 되지 않냐. 왜냐? 가서
정책 설명도 하고 예산도 따오려면 민주당 쪽 사람들도 만나고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민주당에서 싫어하니까 만나 주겠냐 그랬더니 아닙니다. 제가 잘 만날 수 있습니다. 막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저한테 이제 그게 보수 꼴통과 같은 그런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러니까 연관이 안 돼. 아니 시장이 정치도 잘하고 행정도 잘해야 되는데 왜 그게 보수 꼴통의 생각인지 그러게요. 저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여튼 그냥 그 말을 하려고 작정하고 나와가지고 무슨 질문을 해도 언젠가는 내가 인터뷰 25분 시간에는 내가 해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하신 것 같아. 그 왜 하필 그때 했을까? 그리고 제가 이제 하지만 난 좋다. 나는 더 이상 보수 참칭이 아니니까. 좋죠. 그리고 이제 윤어게인이냐고 계속 물어봤는데 그러면 나는 윤어게인이 아니야 막 그렇게 얘기를 하시면 되는데 그거를 존중한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맞지 않은 답변인 것 같고. 그러면 보수골통과 윤어게인이 인터뷰를 한 겁니까? 야, YTN 어마어마하네요. 뉴스평당 한타한테. 아니 그래서 더 재밌는 게 있어. 저도 나가는데. 야, 한타다. 아니 더 재밌는 게 뭐냐면은 내가 어제부터 PD 분이나 작가분들한테 내 빵 얘기를 꺼내겠다. 이진숙이요? 아침에 무슨 빵 드시고 오셨냐? 아니면은 요즘에는 무슨 빵을 좋아하시냐? 그걸 내가 꼭 묻겠다. 그랬더니 안 된다고 그날 아침까지 계속 저를 말리더라고요. 진짜요? 절대 왜요? 빵 얘기하면 안 된다고. 질문을 검열하면 안 되죠. 아니 그래도 일단은 저도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뭐 제작진의 의도를 따라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안 했는데 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다음 주 18일 날 이진숙 위원장이랑 제가 다른 곳에서 그 대구 방송. 녹화를 하겠다고 이진숙 위원장이 흔쾌하게 오케이를 했대요. 18일 날 가서는 제가 대전 들려가지고 성심당 빵 사들고 가면서 이제 빵 주면서 100만 원어치 사가는 거야 혹시? 100만 원은 좀 너무 안 될 것 같고요. 제가 하여튼 빵을 많이 사가지고 이진숙 위원장과 재밌게 한번 그날 뭐 보수 꼴통이 물어보는 뭐 윤어게인 얘기 한번 재밌게 한번 빵 먹으며 대화. 빵 먹으면서 빵 드시라고. 근데 이진숙 위원장 되게 해보니까 재밌으신 분인 것도 같고 의지도 확실하신 것 같아가지고 역시 보통 분은 아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빵 이야기 하셨어도 받아치셨을 것 같긴 하네요. 말씀 들어보니까. 전 유머로 넘겼을 것 같아요. 이진숙 위원장은 충분히 그것까지 각오하고 나왔을 것 같아. 내가 보기엔. 근데 제작진이 말려서 그런데 위원장님 제가 18일 날에는 빵을 사갈 테니까 점심 들지 말고 오세요. 이거 편집되면 안 될 텐데 이렇게 예고하셨으니까 반드시 함께 빵 드시는 장면은 나온다. 100%, 이렇게 해야 되겠네요. 100%. 녹화니까. 100%. 녹화라서 혹시 편집될까 봐. 그 부분만 따로 쇼츠로 만들어가지고. 쇼츠로. 릴리스하겠습니다. 빵연대. 누가 누구한테 꼴통이라고 하는지는 참 모르겠다. 이게 언어 도단이다 이 생각은 드는데 일단 뭐 제 거 할까요? 이제? 네네. 저는 비겁해인 것 같아서 그냥 다르게 해서 13대 3으로 야. 찍었어요. 그냥 근데 3이 궁금하다. 3. 근데 3 가능성도 있죠, 사실. 있죠. 접전지가 다 쉬운 곳이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경북은 말씀하신 대로 경북은 뭐 민주당 후보가 뭐 상대적으로 좀 열세인 것도 있고 더 보수세가 강해서 경북은 당연히 이제 국힘이 가져갈 거고 경남, 울산, 대구 세 군데에서 두 군데가 위험하다. 제가 보기엔 두 군데 정도가 쉽지 않다. 그렇게 봐요. 경남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민주당 계열이 했던 게 무소속의 김두관하고 이제 김경수 지사 이때 이제 2018년에 역대급이었거든요. 최근에 한겨레 성한용 기자가 그 칼럼도 한번 썼는데 지금 그렇게 낙관할 수 있느냐. 그때는 자유한국당 지지율이 12%대였다. 지금보다 더 벌어져 있는데도 그렇게 쉽지 않아. 막판에 보수 결집이 있었다. 그래서 경남이 생각보다 박완수 지사의 뭐라고 해야 되나? 한 지사의 메리트가 있고 그래서 이게 쉬운 데가 아닌데 너무 만만하게 본다라는 거 하나. 울산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울산도 김상욱 의원 제가 개인적으로 친하고 좋아하는 후배기도 하고 하지만은 그렇게 만만한 데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진보당과의 이제 단일화 협상 이슈도 있고 그게 현역 메리트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게 완전 지역 발전론으로 지금 휩쓰는 부산하고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요. 울산은. 부산은 완전 지역 발전론이 훨씬 더 지금 지배를 한다라면 울산은 그 정도까지는 아니거든요. 만만치 않고 대구는 뭐 앞에서 말씀하신 대로 여기
이게 찍던 대로 찍어요, 생각보다. 아. 찍던 대로 이게 사람의 옮겨가는 게 쉽지 않다. 쉽지 않아요. 뭐 여러 정치학자들이 많이 분석을 했는데 진짜 양쪽의 보수와 그 진보로 오가면서 하는 스윙보터는 나라마다 다르지만 한 5%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실제 보면은 야. 투표 참여를 안 해버리던지 아예 예. 그런 거예요. 실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면은 예전에 김부겸이 받았던 40% 2014년에 거기에서 그러면은 얼마를 더 받아야 되느냐. 이게 3자 구도냐 4자 구도냐 다르지만은 이게 생각보다 만만치 않은 예. 작업이 될 거다. 예. 야. 서울은요? 서울은 끝났지. 볼 것도 없어요? 끝났어. 볼 것도 없어요? 그럼. 다만 두 자릿수로 벌어지진 않는다. 서울도 아. 한 자릿수로 좁혀질 거예요. 야. 오세훈이 그동안 이겼던 사람들이 정치인이 누구 강금실 그리고 한명수 예. 그리고 박영선, 송영길 이 다 총리, 장관, 당대표를 다 이겼어요. 그러니까. 예, 예. 그리고 오세훈은 만만하게 보면 안 됩니다. 예,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은 이제 민주당이 유리하다 이렇게 예, 보시는 것 예, 같은데 예. 세 분의 의견이 갈리니까 더 재밌네요. 앞으로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생겼다라는 생각은 드는데 대구 이야기 하셨으니까 아까 이제 이진숙 위원장이 그러면 무소속으로 나와가지고는 마지막에 단일화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지금 장소장님 보시는 거죠. 국민의힘에서 애가 닳겠죠. 예. 거기까지 잃어버리면 정말 보수 본거지, 근본 뭐 주둔지 이런 데 잃어버렸다. 얼마나 장동현 대표 코너에 몰리겠습니까? 야. 그렇다면 결국에는 단일화 협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이진숙 위원장 측은 단일화 하면은 지금까지처럼 내가 1등 나온다. 그 내가 재보궐은 이긴다. 진짜 안 나가는 거예요? 안 나갈 것 야. 같아요. 나갈 생각이 전혀 야. 없더라고요. 뭐 확고하게 느꼈어요 오늘. 예. 그래서 본인이 기본적으로 대구시장이 된다라고 이미 대구시장이야. 내가 이제 아까 들어보니까 예. 대구시장이야 시나리오상. 예. 그렇기 때문에 딴 거는 그러니까 재보궐 선거 대구에서 나가세요라고 하더라도 그건 안 접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본인은 어쨌든 이렇게 나가서 단일화해서 여론조사하면 내가 대구시장 보수 우파 계열의 단일 후보가 되고 오. 태군데 예. 내가 다녀보니까 아주 그냥 나에게 우호적인 그런 눈빛과 악수. 야, 이건 나야 그냥 난가병이에요. 그거는. 예. 아주 본인이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배지 이런 거는 안 할 것 같습니다. 예. 100번의 꿈이 있는 것 같아요. 네, 3자 구도면 사실 민주당이 유리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그 선거에서 그 자기 선택을 포기하게 되는 많은 것 중에 하나가 가능성의 부분도 있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많은데 돈 때문에 포기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아. 실제로. 그 대구가 뭐 여러 방송에서도 이야기하셨지만 총 선거 비용이 12억 정도가 드는 건데 15% 득표를 못할 경우에 물론 8% 정도 되면 50% 정도를 보전을 받는 게 있지만 이게 돈이 간단한 돈이 아닌데 이 돈이 최초로 지출돼야 되는 때가 언제냐면 제일 크게 나가는 게 공보물 유세차 이런 거기 때문에 선거운동 시작하기 일주일 전 좀 길게 말하면 전체 선거가 있으면 종이 확보하고 막 이런 것들 때문에 예. 공보물 준비하는데 시간이 좀 더 걸려요. 예. 근데 공보물이 인쇄기에 돌기 시작하는 순간에 이건 백도가 불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들어가는 돈들이 크기 때문에. 예. 그리고 유세차 같은 경우도 실제로 크기 때문에.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은요, 강 큰 후보가 이기거든요. 끝까지 딱 버틸 것 같고 이러면 이기는데 강 큰 후보가 이기고 예. 정당 후보가 이기게 되어 있습니다. 정당이 빗배가 있어요. 정당이 갖고 있는 그 이 인프라라는 게 예, 예. 간단한 게 아닙니다. 그리고 실제로 시작이 됐을 때 정당의 지지자들, 정당 소속 당원들이 어떤 선택을 할 거냐 하는 부분들은 경향적으로 보면 예. 안정적인 정당 지지도가 인물 지지도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예. 잘 움직이지 않아요.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책임지려고 하는 게 있기 때문에 저는 물론 직접 인터뷰를 하셨으니까 그런 느낌을 가지셨겠지만 저는 지금 이진숙 위원장이 버티는 거는 정확한 지역이 어딘지 확정되지 않는다는 부분들 때문에 벼랑 끝 전술. 그리고 나오면은 어떤 지역이든지 자기를 선택할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그쪽으로 시선이 더 가 있지 않냐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김진일 평론가 어떻게 보세요? 3자 구도. 대구요? 예. 그러니까 지금 보궐선거 공천 빨리 확정 지어달라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예. 근데 장도혁 대표가 보궐 준다라고 말을 하지만은 지금 견제하고 있다라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쪽에 강한 보수 여전사가 본인하고 캐릭터 연예인들도 캐릭터 겹치면 상당히 싫어합니다. 서로 얼천이 견제하는 사람은 누군가요? 없죠. 이 바닥에는 없죠. 이 바닥에는 너무 없다는 듯이.
단어 바뀌시네요. 네, 예, 아니, 그러니까 지금 공천을 예. 재보궐 주면은 드랍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 근데 지금 그게 만만치 않은데 그 얘기가 사실은 후보들한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 이게 아. 왜냐하면은 이제 제발 좀 줘라. 예,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이제 대구 경선이 끝나고 최종적으로 이제 후보 등록해 재보궐 후보 예. 등록해야 하는데 텀이 약간 있잖아요. 여기 요 상황에서 이제 뭐 그 제발. 재보궐이 될 수도 아. 있다. 아직은 그래서 3자 구도가 확정적이진 않아요. 네. 예. 네. 빵을 뭐 드시면서 인터뷰를 더 본격적으로 해주시면 다음 주에 확실하게 의사를 확인해서 캐치해 오겠습니다. 알려주시는 것으로 하고. 근데 참 놀랍긴 해요. 저희가 2월달에 이 지방선거 이야기할 때만 하더라도 서울, 부산을 짚었었지 대구를 이렇게 가장 먼저 선두해서 뜨겁게 이야기할 거라고는 그러니까요. 상상도 못했는데 참 예. 아니 한 달째 주호영 출마하냐 얘기하고 있어 지금. 처음 봤어 나는 태어나서 지금. 네. 김부겸, 주호영, 이진숙 3명이 이렇게 뜨거운 사람이 될 줄이야라는 생각이 드는데 진짜 정치와 선거는 생물이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그때보다는 부산이 더 뜨거워진 것 같기도 해요.